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외 하나가 바꾼 어떤 여인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날에도 땀을 식힐 정도로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는 옹달샘이 전라남도 화순고을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치샘이라 불렀다. 이 고을 사람들은 역경에 처하거나 불행을 만나면 을에 샘물을 정화수로 떠놓고는 신령님께 소원을 빌었다. 옹달샘 뒤에는 커다란 정자나무가 있어 여름이 되면 진한 녹음을 드리웠다. 샘은 얕아서 허리를 굽히고 손으로 물을 떠먹을 수 있었는데 물이 맑고 차가웠기 때문에 근처 마을 사람들은 항상 그 물을 길어다 마시고 아침 저녁 밥을 지었다. 특히 샘물은 길가에 있어서 목이 마른 나그네들은 피곤한 몸을 정자나무 그늘에서 쉬며 앞다투어 그 맑고 시원한 샘물을 떠마셨다. 그렇게 해서 한나절 보낸 다음 피곤한 다리가 회복되면 나그네들은 갈 길을 재촉했다. 고려 마렵 이 마을에 배서방이라는 말단 향리가 살고 있었는데 청렴한 사람이라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쁜 딸만 하나 있었다. 운명을 어찌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들 부부는 커가는 딸에게서 늘 위안을 받았다.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딸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란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진다. 분이가 16살 되던 해 겨울, 양반의 분부를 어겼다는 죄목으로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옥에 갇히자 날마다 첫 새벽이면 자치샘의 정화수를 길어다 분이는 신령님께 아버지의 석방을 축수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샘터에 다다라 보니 웬 할머니가 자기보다 먼저 와 있는 것이 아닌가. 분이는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정성이 부족한 것을 자책했다. 그러면서 내일은 더 일찍 오리라 다짐했다. 다음 날 새벽 분이는 일찍 집을 나섰다. 걸음을 재촉해 자치샘에 당도하니 뜻밖의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큰 참외 한 개가 둥둥 샘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닌가? 웬 참외일까? 간밤에 누가 따다가 넣은 건가? 아니면 나보다 먼저 누가 다녀갔나? 이 참외를 어떻게 할까? 분이가 망설이고 있는데 어디선가 새벽 공기를 울리며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다. 소녀요, 그대에게 주어진 거룩한 운명을 거역하지 말고 참외를 먹어라. 그 참외는 그대 먹으라고 놓아둔 것이니 주저치 말고 어서 건져 먹어라. 깜짝 놀란 분이가 말소리가 나는 곳을 돌아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다. 산신령의 계시인가 보구나. 거룩한 운명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왜 먹으라고 했을까? 아무튼 먹으라고 하시니 먹어야지. 분이는 조심스럽게 참외를 건져서는 먹었다. 그리고는 여느 날처럼 물을 길어서는 가지고 돌아왔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분이는 입덧을 시작했다. 처녀의 몸으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분이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자꾸 자기에게 참외를 권하던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생각났다. 10달 후 그녀는 옥동자를 낳았다. 마침 그때 추록한 아버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아내에게 물어보았지만 영문을 모르기는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배서방 부부는 딸이 어떤 남자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는 얼러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해보았다. 하지만 분이는 자치샘에 물을 기르러 가서 참외 하나를 주워 먹고 나서 임신했다고 고백하며 결벽을 맹세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떡하나. 배서방 부부는 사람들 눈을 피해 방을 하나 새로 들여서는 그곳에서 아기를 키우기로 했다. 하지만 분이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기를 수 없다고 생각하여
손보자기에 아이를 싸서 학다리 마을 근처 정자나무 아래에 버렸다. 아이를 버린 후 분이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해서 설핏 풋잠이 들면 여지없이 맹수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맹수는 산신령을 보좌하던 호랑이였다. 게다가 샘터에서 그녀가 들은 장엄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그녀의 귓전을 때렸다. 그대에게 주어진 거룩한 운명을 거역하지 마라. 밤이 되자 분이는 숲속으로 찾아갔다. 우거진 숲을 헤치며 정자나무 아래까지 가자 맙소사! 이렇게 놀라울 수가. 크고 하얀 새 한 마리가 한쪽 날개 위에 아이를 눕히고 다른 한쪽 날개로 아이를 덮어주고 있었다. 그 후 몇 번이나 가서 보았지만 역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신기한 일을 부친에게 이야기했고 그도 그곳에 가서 보니 커다란 하기 아기를 보호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분이는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이를 다시 데려다 키우기로 한 것이다.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서 10살이 되었을 무렵이었다. 분이가 밤에 꿈을 꾸었다. 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거룩한 운명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에 나라에서 가장 덕 높고 유명한 스님인 보조국사가 찾아왔다. 보살님, 부처님께서 맡겨놓은 아이를 찾으러 왔습니다. 아이는 보조 스님을 보자마자 쪼르르 달려가서는 큰절했다. 처음 보는데도 마치 늘 보는 사이인 듯했다. 스님, 오셨습니까? 그래, 내가 왔다. 가자. 예. 분이는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배신의 외와 분이는 아이를 품에서 떠나보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배시 부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시는 올 수 없는 길로 떠났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세간의 인연을 다 털어버린 분이는 마침내 아들이 간 길을 따라 출가했다. 그 무렵 아들은 이미 큰 스님 소리를 들으면서 스승과 함께 한국 불교의 법맥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었다. 이제는 중년 부인이 된 분이는 아들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비구니가 되어서는 아들이 주석하고 있는 절 근처에서 수행했다. 하지만 자식 앞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냥 멀리서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만 할 뿐이었다. 보조국사는 분이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정성을 다하여 가르쳤다. 세월이 흘러 보조국사 진울이 세상을 떠나시고 아들이 스승의 뒤를 이어 나라에서 제일 큰 스님 되는 것을 보고는 분이도 다시는 못 올 길고 긴 나그네 길을 떠났다. 분이의 아들은 수선사 제1세 불일 보조국사의 뒤를 이은 수선사 제2세 진각국사 해심이다. 화순, 만연산 정상에 있는 만연사에는 송광사의 창건주 보조국사 진울의 사리탑과 수선사 제1세인 진각국사 해심의 비석과 영각이 있었다고 하는데 50여 년 전에 유실되었다 한다. 진각국사가 아기 때 학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한 정자나무를 후세 사람들은 학살이 정자나무라고 불렀다. 천고의 전설을 지닌 이 정자나무는 현재 안타깝게도 그 터밖에 남아있지 않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헌과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정희 선생이 엮은 책 한국 불교 전설 99가 모본입니다. 모리카와 기우이트가 편저하고 김효순, 강원주 선생이 공역한 책 조선 야담 전설 수필을 참고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그리고 디지털 화순문화대전의 그림과 사진을 빌렸습니다. 무등산 증심사의 남도불교 지명 이야기에서 화순 자치샘 이야기를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샤런의 감성 여행 노드의 전남 여행 화순 운주사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파이뉴스의 자치샘의 설화와 최경희, 논계의 역사적 자료를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마을 신이 보호하는 우리 마을의 산에 머무는 영험한 존재, 산신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연신, 수목신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최,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의 전시도록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PNG트리, 픽스타, 게티이메지뱅크, 러브픽 그리고 클립아트 코리아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면에 쇼츠는 매일 한 편씩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